네, 안녕하세요. 문높이.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또 참교육할 내용을 갖고 와봤는데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피아노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시고 또 어떤 피아노 방법을 공부를 할까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사실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클래식 피아노랑 재즈 피아노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많은 대중분들께서 클래식 피아노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시는데 재즈 피아노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 반대이신 분들도 간혹은 있으시겠죠. 또 네, 어쨌든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그 클래식 피아노와 또 재즈 피아노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이 영상을 보시고 또 피아노를 처음 접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재즈 피아노를 하실지 또 클래식 피아노를 하실지 좀 약간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네, 클래식과 그 재즈의 유래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백인 문화와 흑인 문화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인 문화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유럽 지역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인 문화에서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자유로운 성격을 띠기에 적합한 음악 장르입니다. 클래식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악보에 굉장히 충실하셔야 되고 또 이게 또 작곡가의 의도에 맞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의도에 맞게가 아니고 약간 이제 좀 베토벤 선생님이나 약간 모차르트 선생님처럼 그분들의 의도에 맞게 연주를 해주셔야 돼요. 약간은 살짝 본인만의 스타일이나 또 개성을 넣어서 그거는 좋은데 또 이렇게 전통적인 그런 음악을 이어가는 데 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전통적인 거. 근데 그 반면에 재즈 피아노는 이제 악보가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딱 간단하게 멜로디가 이렇게 적혀 있고 또 이제 코드 몇 개 이렇게 딱 적혀 있는데 그런 최소한의 정보를 이렇게 표기해 놓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본인의 스타일, 본인의 연주, 이제 본인께서 이제 즉흥적으로 해석하고 또 상상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근데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재즈 피아노는 그러니까 그 작은 틀 안에서 이제 연주자가 본인의 색깔을 표현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클래식 피아노는 전통, 그리고 작곡가의 의도, 그리고 악보의 충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고, 재즈 피아노는 진짜 본인의 감성, 약간 본인의 스타일, 본인의 약간 그런 해석력, 그런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즉흥 연주. 클래식 피아노랑 재즈 피아노의 연습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클래식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악보를 읽는 능력, 그 두 번째는 그거를 표현해내기 위한 그런 테크닉 훈련, 그런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은 클래식 피아노에서는 또 그런 악보를 읽고 그렇게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표현을 위해서 또 테크닉을 굉장히 많이 연마하셔야 돼요. 악보를 충실하게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안 틀리고 또 테크닉을 완벽하게 또 연마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반면에 재즈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즉흥 연주를 포인트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솔로 연주, 그런 즉흥 연주를 이제 확실하게 숙달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코드 보이싱 잡는 방법을 연습하고 숙달하셔야 됩니다. 이제 보이싱이라고 하면 코드의 구성음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C 코드를 도미솔로 잡을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C 코드를 도레미솔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보이싱이 다르다는 건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세련되고 재즈하게 코드 음을 또 이렇게 보이싱을 잡을 수 있을까, 그런 능력을 확실하게 숙달하고 연마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클래식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악보를 분석하고 확실하게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악보를 연주하기 위해 테크닉 훈련, 그런 테크닉 훈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즈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솔로 연주, 이제 즉흥 연주, 두 번째는 코드 보이싱 잡는 방법, 확실하게 숙달하고 연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클래식 피아노랑 재즈 피아노의 상관관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클래식 피아노랑 재즈 피아노랑 둘 다 피아노라는 악기를 통해서 이제 본인의 또 그런 느낌이나 또 이제 개성이나 스타일을 이제 그렇게 소리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이제 결국 둘 다 연주를 통해서 감동을 주는 것이 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만 놓고 보면 클래식 피아노랑 재즈 피아노가 완전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절대 아닙니다.
둘이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고, 쉽게 말하면 이제 클래식 피아노 쪽에서 재즈 피아노를 어느 정도 수용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시고, 그 반대로 재즈 피아노 쪽에서 클래식 피아노를 어느 정도 수용해서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제 재즈 피아노는 즉흥 연주가 포인트인데, 어쨌든 그 즉흥 연주를 위해서 기본적인 테크닉 훈련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클래식 교수법에 보면 그런 악보를 읽는 능력이나 테크닉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재즈 피아노에서 그런 것들을 수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또 이제 클래식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화성학이나 아니면 그런 즉흥 연주하는 방법, 코드의 보이싱 잡는 방법, 그런 재즈에서 이렇게 배운 것들을 좀 약간 연마를 하시고 숙달을 하시면 분명히 본인만의 또 개성 있고 또 이게 유연한 연주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둘이 완전 정반대 개념이 아니고 또 이제 상관관계가 있고 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재즈 피아노를 배우기 전에 이제 악보를 볼 때 멜로디 라인이랑 반주 라인을 따로 이렇게 분석하고 해석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재즈 피아노를 배우고 나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 악보의 화성 지능이 보이기 시작했고 또 해석 능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렇게 재즈 피아노를 배우고 나서 이제 클래식 악보를 계속 이제 읽다 보니까 작곡가분들의 작곡 특징에 대해서도 약간 파악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 클래식 피아노랑 재즈 피아노 이 둘의 뭔가 우위를 논하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고, 사실 둘만의 각자 이렇게 매력이 있고 또 이제 색깔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둘 다 공부를 하시고 병행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문동피의 창교육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큰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동피.